안녕하십니까? 깡패시사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전해드리기에 앞서 먼저 밝혀둡니다. 저는 우익, 우파, 보수 입장으로서 작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한 사람입니다. 좌익, 좌파,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듣기 거북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신과 똑같은 입장이 아니라고 해서 무작위, 악의적인 신고는 지양해 주시길 바라며 99%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지금 미국의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두고 입장을 표명한 것인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련하여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매우 일반적인 것들이었다며 단거리 미사일들이었고 심지어 일부는 미사일이 아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왜일까요? 미사일 발사 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얘기했던 것과는 달리 북한을 어르고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에게 밑도 끝도 없는 여전한 신뢰를 표하고 있는데 이대로 모든 대화 채널을 봉쇄할 게 아니라 톱다운 대화 방식은 남겨둠으로 인해서 추가 도발 등 북한의 궤도 이탈을 막으려는 차원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달래기에만 전념하고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어느 시점에는 신뢰 위반으로 판단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사실상 더 이상의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경고를 했는데요. 북한의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 정책이나 그동안 추구해왔던 원칙론을 변경치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미국에서도 미사일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닌 잠수함 탄도미사일인 SLBM 미사일을 시험 발사 성공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밝히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사한 SLBM 트라이던트 2-5는 어떤 미사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강의 SLBM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약 12,000km이며 1톤 이상의 탄두 중량과 최대 14발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지만 현재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무기 감시협정에 의해 최대 8발까지만 탑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8발이 동시에 한 곳을 공격할 수도 있고 각각 다른 곳을 타격할 수도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미국의 오하이오급 이상의 전략 잠수함 한 척에 24발의 SLBM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화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잠수함은 전략체계계획국 SSP 소속 오하이오급 로드 아일랜드함이며 미 해군은 해수면으로부터 미사일이 솟아오르는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미국은 이 SLBM을 발사했을까요? 미국 공군 부대변인 린다 프로스트는 미국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간은 우연히 겹친 것이라며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건 북한을 겨냥한 무언의 경고 메시지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미국의 대북 정책을 고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이렇다 할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한 누구와는 다르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SLBM 미사일로 압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화물선은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돼 국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 선박에 대한 미국의 압류 조치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UN 국제 제재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에 억류됐던 북한 선박을 압류해 미 영해로 이송 중입니다.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지난해 4월 북한 남포항에서 실은 석탄 26,500톤, 약 299만 달러 어치를 운송하다 같은 달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억류되어 있던 선박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이런 몰수의 근거로 와이즈 어네스토와 관련 회사, 개인 등이 미국의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과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사례를 제시했는데요. 미국 법무부는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토는 최소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북한의 송이 해운회사가 북한 석탄을 해외 구매자들에게 수출하였고 외국의 중장비 등
기계류를 수입하는 데 이용됐다고 합니다. 2018년 3월 북한에서 출발해 항해에 나섰지만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가동하지 않았고 선적 서류에는 배의 국적과 석탄 출처를 서로 다른 나라로 허위 기재해 북한 소속이라는 사실을 숨기려 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이 선박 압류 발표 시점은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몇 시간 뒤에 발표했는데요. 비핵화 협상에 문제가 있다는 명백한 신호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번 압류 조치와 발표에 있어 미국과 북한 두 나라 간에 미묘한 시점에 이뤄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본격적인 몰수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어떤 배일까요? 북한이 보유한 선박 중 두 번째로 큰 화물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압류 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그건 북한에게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연방검찰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자산 몰수를 위한 소장을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북한의 가장 큰 화물선 중 하나인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불법적인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는 데 이용되고 북한으로 중장비를 운송했는데 이 선박의 유지 보수와 장비, 개선 작업이 미국 달러와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미국 은행을 통해 이뤄졌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그로 인해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몰수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현재 미국령 사모아 섬으로 이동 중이며 미국 법원은 2018년 7월 17일 이 선박의 압류를 허가하는 영장을 발급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미국 정부의 통제 아래 놓여 있었는데 미국 연방법원의 판단에 따라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최종 몰수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제프리 버만 뉴욕 남부 연방검사장은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오늘의 조치는 국제 제재를 위반한 북한 화물선에 대한 최초 압류이며 북한의 제재 회피 사이클에 큰 지장을 주게 됐다면서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기만적인 시도에 대한 탐사와 저지, 기소를 위해 모든 법 집행 도구를 활용할 용의가 있으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북한 김정은의 심정은 어떨까요? 북한과의 대화 정책만을 고집하던 대한민국 정부는 어떨까요?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북한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걸까요? 북한은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압류 몰수 준비를 하고 있는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즉각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표 언론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런 보도를 합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에 따르면 이번 미국의 처사는 최대의 압박으로 우리를 굴복시켜보려는 미국식 계산법의 연장이라면서 새로운 조미 관계 수립을 공약한 6.12 조미 공동성명의 기본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저들의 날강도적인 행위가 금우 정세 발전에 어떤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를 숙고하고 지체 없이 우리 선박을 돌려보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차후 움직임을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이번 선박 압류는 불법 무도한 강탈 행위라고 비난 수위를 높여가며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6.12 조미 공동성명의 기본 정신을 위반했다고 하는 북한의 이런 입장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및 남북 공동선언을 통한 업무 협약을 여러가지 맺었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사소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행동이 매번 하는 입장에서 당하는 입장이 어떤 것인지 철저히 느낄 수 있을 듯합니다. 미국의 이번 압류 사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간의 추후 대화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엿보이는데요. 미국과 북한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 교착 상태에 빠진 지금 이번 선박의 압류 사건이 어떻게 이용될지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김정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강경파 니키 헤일리 전 미국 대사입니다. 니키 헤일리는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현 시점에 대북 제재를 완화하더라도 북한 김정은의 행동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그동안 제재를 풀어주면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은 모두 지켜지지 않았고 미국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이며 만약 변화를 원한다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북한 김정은이 추가 도발 행위를 한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보다 더 높은 수위의 제재를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김정은과 북한 주민들은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으며,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는 겁먹지 않는다는 것을 김정은은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에게 이런 강도 높은 비판을 할 수 있는 건 과연 미국뿐인 걸까요? 북한의 도발에 직접적 사정권에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는 왜 감싸고만 도는 걸까요? 자국민의 안보와 경제는 절대 뒷전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가 북한에게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식량 지원 등을 하려는 이 상황이 저는 쉽게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